당신을 깨우는 가장 익숙한 아침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차가운 기계식 알람 소리입니까? 아니면 창밖을 배회하는 차들의 파열음입니까? 제 아침을 지배했던 소리는 전혀 달랐습니다. 짙은 어둠이 깔린 새벽 4시, 낡은 부엌에서 들려오던 규칙적이고 둔탁한 칼질 소리였죠. 풀스름한 백열등 하나에 의지한 채 무언가를 끊임없이 썰어내던 주름진 손. 그리고 좁은 집안을 가득 채우던 짙고 무거운 참기름 냄새. 그것은 단순한 아침 식사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문턱을 넘던 첫날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어진 거대한 의식이었습니다. 잠장 12년이라는 억겁의 시간입니다. 어떤 예외나 변명도 허용되지 않은 철저하게 계산되고 통제된 희생의 굴레였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폭우가 쏟아지는 날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세상을 집어삼킬 듯 폭설이 내리는 새벽에도 그 서늘한 칼질 소리는 어김없이 들려왔습니다. 할머니의 모든 새벽은 철저히 제 점심 한 끼를 향해 완벽하게 조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도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매일 아침 제 손에 쥐어졌던 무겁고 투박한 보온 도시락. 저는 12년 동안 그 차가운 쇳덩어리가 가진 진짜 무게를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과 반찬이 담겨 있다고 맹신했습니다. 그 견고하게 닫힌 뚜껑 아래에 도대체 무엇이 은폐되어 있었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제부터 제가 파헤칠 이야기는 바로 그 도시락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그 밥 한 끼가 제게 남긴 서늘한 진실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익숙한 일상이 산산조각 나고 나서야 비로소 발견하게 된 할머니의 평생이 담긴 그 마지막 선물 말입니다. 익숙함이라는 무서운 최면에 빠져 제가 철저하게 외면하고 놓쳐버렸던 그 지독하고 소름 끼치는 내리사랑의 실체를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할머니의 도시락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세간에서 말하는 보기 좋은 음식과는 거리가 한참 멀었죠. 겉보기엔 그저 투박하고 무식하게 큰 보온통. 하지만 그 안에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기계알이 많지 단호한 철칙이 숨어 있었습니다. 밥은 무조건 따뜻해야 한다. 그것은 일종의 강박이었습니다. 식어버린 밥알이 제 식도를 넘기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으려는 지독한 집착. 그 집착을 증명하듯 새벽 4시만 되면 어김없이 할머니의 그림자가 부엌을 서성였습니다. 세상이 고요히 잠든 그 시간에 말입니다. 행여나 제가 찬물에 체할까 두려워 그 작은 책으로 버겁기 짝이 없는 거대한 쇳덩어리 보온통을 매일같이 고집하셨습니다. 그 통 안에서 매번 저를 기다리던 건 겹겹이 말아낸 계란말이였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철저한 계산이 들어간 결과물이었습니다. 파의 향조차 혐오하던 저를 기만하기 위해 팔의 형태조차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잘게 집요하게 다져 넣은 흔적. 혹시라도 옆구리가 터져 제 신기를 거스를까 숨소리조차 죽여가며 불 앞을 지켰을 그 조심스러운 손놀림.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 계란말이를 탐내며 달려들 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누리던 그 알량한 5월감의 출처를. 저는 그 도시락이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듯 허공에서 마법처럼 뚝딱 떨어지는 결과물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뚜껑을 열 때마다 피어오르던 뽀얀 김. 그 속에 할머니의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녹아들어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가스불 앞에서 묵묵히 삼켜야 했던 매캐한 연기. 그 지독한 희생의 냄새를 저는 끝내 눈치채지 못했던 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제 안에 알량한 자의식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그 견고했던 보온통은 지독한 수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투박한 쇳덩어리, 촌스러운 외형. 타인의 시선 속에서 그것은 제 출신을 증명하는 구차한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점 진열대에 놓인 화려한 포장지의 빵들. 저는 그 매끈하고 자본주의적인 달콤함을 미치도록 갈망했습니다. 가방 안에서 덜그럭거리며 부딪히는 쇠붙이 소리, 제 발걸음을 옥죄는 그 천박한 소음이 참을 수 없이 혐오스러웠습니다. 마침내 그 뚜껑조차 열지 않은 날이 찾아왔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무거운 죄책감을 가방 깊숙이 처박아둔 채 집으로 돌아왔죠. 속이 좋지 않다. 체한 것 같다. 아주 얄팍하고
비겁한 변명을 방패 삼아 할머니의 시선을 철저히 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른 아침, 어두운 부엌을 지나치던 제 눈에 끔찍한 광경이 박혔습니다. 부패가 시작된 신내 나는 밤. 전날 제가 무참히 버려둔 그 잔해를 할머니는 차가운 물에 말아 꾸역꾸역 삼키고 계셨습니다. 곡식을 버리면 천벌을 받는다는 공색한 핑계에 저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 그런 쓰레기를 입에 넣느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아이안한 죄책감을 감추기 위한 잔인한 폭력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저는 대학과 취업이라는 명목하에 그 집을 기어코 탈주했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도시락의 굴레에서 완벽히 벗어난 겁니다. 이따금 본가에 들를 때마다 할머니의 육체는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기형적으로 굽은 등 뼈만 남은 앙상한 손목. 하지만 저는 제 삶의 속도에 취해 그 파멸을 철저히 모른 척했습니다. 강철 같았던 무릎 연골이 형태조차 없이 바스러졌다는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된 건 할머니가 하얀 병실 침대에 완전히 결박된 직후였습니다. 할머니는 끝내 그 하얀 병상을 탈취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목격한 그녀의 허무하고도 잔인한 마지막이었습니다. 길고 기만적인 장례 절차를 끝내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공기마저 완벽하게 죽어버린 서늘하고 섬뜩한 공간. 유품을 치우기 위해 발을 들인 부엌은 마치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옹기라고는 한 줌도 남지 않은 철저한 폐허. 싱크대 위 낡은 도마에 시선이 꽂혔습니다. 수십만 번의 칼질이 남긴 기괴하고 깊은 흉터들이 비명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주변에 들러붙은 검은 기름때. 그것은 지워지지 않는 그녀의 지독한 노동의 증거물로 흉측하게 박제되어 있었죠.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숨죽여 찬장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짙은 어둠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제일 깊숙한 구석. 누구의 시선도 닿지 않은 그곳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던 기묘한 물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겉면의 칠이 흉측하게 벗겨진 낡은 보온 도시락. 한때 저주처럼 저를 올감했다고 믿었던 바로 그 무거운 쇳덩어리였습니다. 그 순간 제 두 다리의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먼지 쌓인 차가운 바닥 위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목구멍을 찢고 나오는 비명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정적을 깨고 터져나온 것은 인간의 것이 아닌 짐승의 울음소리에 가까웠습니다.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모든 단서들이 마침내 하나로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구축했던 완벽한 착각이 박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쇳덩어리를 채웠던 것은 한낱 음식물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끔찍한 풍파로부터 저를 결사적으로 막아냈던 피 묻은 방패이자 처절한 기도였습니다. 그 흉측한 쇳덩어리를 참아 쓰레기통에 쳐넣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품에 안고 도망치듯 제 공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떨리는 손으로 잠금장치를 풀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마침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음식의 잔해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 텅 빈 공간 한가운데 기묘하게 웅크리고 있는 작고 투명한 비닐봉지 하나가 전부였죠. 봉지 속 내용물은 소름 끼치도록 단출했습니다. 손때 묻어 너덜너덜해진 낡은 수첩. 그리고 빛바랜 은행 통장 하나. 수첩을 펼친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까막눈에 가까웠던 그녀가 글자가 아닌 그림을 그리듯 억지로 새겨 넣은 기괴한 흔적들. 내 강아지 면접 떨어져서 우울한 날 해줄 것. 소고기, 장조림. 고기는 반드시 정육점 김신에서 살 것. 맷똥강아지, 감기 걸린 날, 콩나물국. 고춧가루는 절대 맵지 않게 할 것. 페이지마다 빼곡하게 박혀있는 치밀한 기록들. 그것은 제 미세한 감정의 파동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추적하고 분석해놓은 그녀만의 은밀하고 완벽한 해독지였습니다.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제 시선은 수첩 밑에 깔려있던 낡은 통장으로 처박혔습니다. 거기에 선명하게 찍힌 숫자, 수백만 원. 입금 내역 옆에 적힌 투박한 문구들이 제 망막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약값 아낀 돈, 파지 좋은 돈, 시장 안 간 날. 자신의 무릎 연골이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끔찍한 고통을 씹어 삼킨 데가 오직 손자가 자본주의의 폭력 앞에 기죽지 않게 하려는 지독한 집념이었습니다. 수첩 맨 마지막 장.
피자국처럼 선명하게 남겨진 단 한 줄의 문장. 저는 그 활자 앞에서 영원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내 새끼 밥 꼭 챙겨 먹고 어디 가서 절대 기죽지 마라. 이 할미가 항상 지켜줄게. 저는 오늘도 서늘한 부엌에 홀로 서 있습니다. 도마 위에서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때까지 집요하게 팔을 다져내며 말입니다. 프라이팬 위에서 노랗게 익어가는 계란말이. 그녀가 제게 남긴 완벽한 위장의 기술을 어설프게나마 흉내내는 중입니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힌 낡은 수첩. 피 묻은 노동의 대가였던 통장. 그것은 비극이 남긴 전리품에 불과했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남긴 진짜 유산의 실체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잔혹한 세상을 맨몸으로 버텨낼 수 있도록 제 뼛속 깊이 각인시킨 지독한 세뇌. 그것은 어떤 조건 따위도 존재하지 않는 맹목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의 폭력적인 기억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눈앞에 놓인 밥상을 보십시오. 익숙함이라는 달콤한 독약에 취해 그 진실을 무심코 삼켜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식탁을 지탱하는 것은 누군가의 피말리는 밤잠입니다. 당신의 일상을 연명하기 위해 바쳐진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참혹한 희생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오늘 밤 칠흑 같은 어둠이 당신을 완전히 삼키기 전에 당신이 지독하게 외면해 온 그 이름에게 당장 연락하십시오. 생존을 묻는 밥은 챙겨 먹었냐는 질문, 그리고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살아난다는 그 묵직한 자백을 토해내야 할 때입니다. 제가 파헤친 이 서늘한 진실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끔찍하고도 위대한 희생의 굴레를 이제는 당신이 직접 마주할 차례입니다.